자, 오늘 6월 9일 마감 시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차트는 일본 차트입니다. 니케이인데요. 미쳤죠. 일본이 거의 11선을 타워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급등주들이 11선을 타워거든요. 지금 11선을 타워가는 급등 라인이고 신고가를 계속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보면은 상당히 배가 아프죠. 우리나라는 일본을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닥권에서 돌아 올리는 정도로 보이고, 최소한 중간이 한 2800 되는데 그까지 가려면 뭐 한참 멀었고, 신고가 가려면은 일본 정도 자리다 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3500은 돼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엔 3500 상당히 요원해 보입니다. 올해 안에 제 생각에는 쉽지 않아 보이고, 올해 안에 꺾이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오늘 시장 뭐 전반적으로 양호했는데, 다른 것보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제목을 배드이즈 굿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저 이 말을 되게 안 좋아합니다. 나쁜 게 좋다. 이게 이제 그 작년부터 이게 유행을 하는 말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가장 시장에서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금리 인상이다 보니까, 그래서 실업률이 높아지거나 이러면은 금리 인상할 수 있는 여력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안 좋은 것들,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러면서 배드이즈 굿이즈 배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웃기는 얘기죠. 원래 실업률이 낮아지면은 좋은 거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안 좋은 겁니다. 그만큼 시장은 금리 인상에 민감하다는 얘기고, 또 지금 한 번 더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 물론 이런 종목들도 다 중요하죠. 경기 지표 중요하죠. 근데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성향이 유동성 장세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코로나 때 급하게 올라왔던 이유가 뭔가요? 되게 실적이 잘 찍힐 것 같아서가 아닙니다. 돈의 힘으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결국 유동성 장세였는데, 지금도 배드이즈 굿이라는 게 통한다는 얘기는 아직도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유동성 장세다. 미국의 지난주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1000건, 전주에 대비해서 전주가 23만 3000건에 대비해서 2만 8000건 늘었고, 시장 전만치 23만 3천 건에도 상회를 했습니다. 3만 건 정도 상회를 하는 모습이었고, 지난 21년 10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그만큼 노동시장 가열이 주춤하고 있다는 의미로 경기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이제 시기인 만큼 이번 FOMC가 얼마 안 남았죠. FOMC 페드워치 한번 봐볼까요? 어제 페드워치가 제가 말씀드릴 때 전일에 비해서 12% 정도 금리 인상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한번 볼까요? 오늘은 어제 금리 동결 확률이 72.5%였는데 현재는 동결 확률이 78.2%입니다. 전일 나왔던 거에 비해서 6%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금리 인상 확률 6%가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거의 이 페드와치가, 사실 제가 이제 페드와치 이렇게 뭐라 그럴까, 참고는 하지만 신뢰하지 않고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물론 지금 동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결이라고 보고 있는데 거의 뭐 조울증에 걸려 있어요. 지금 하루 뉴스 때문에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저는 이번 6월은 일단 금리 동결로 보고 있다. 7월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7월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6월 보고 넘어가자 말씀을 좀 드려보고, 사실 지금 이제 실업률이다 어쩌다 이게 다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FOMC 전날인가 제 CPI 발표가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지표로 영향을 하겠죠.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3대 시장 모두 외인 기관들 매수를 해줬습니다. 보시면 외인 기관 모두 코스피에서 외인이 4,800, 기관 3,600 매수. 그러면은 개인이 8,200억 매도를 했다는 얘기고, 코스닥에서 외인 기관 합쳐가지고 2,000억 정도 매수, 개인이 2,000억 매도. 선물에서도 합쳐가지고 외인 기관 4,600억 매수, 개인이 한 4,900억 정도 매도하는 흐름이었다. 그러니까 3대 시장 모두 외인 기관 매수했고, 개인은 매도를 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개인이 오늘 3대 시장 합치면은 선물 코스피 합쳐가지고 7천이고 코스닥에 8천이니까 1조 5천억을 매도한 겁니다. 뉴스가 하나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이제 나왔던 뉴스인데, 하나 보여드리면은 보실까요? 서학개미 엔비디아 팔고 반도체 3배 곧버스. 반도체 3배 곧버스 뿐만 아니라 지금 개인들이 곧버스를 지금 많이 타고 있거든요. 이 기사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보여드리려고 기사를 뽑아놨었는데,
기사가 어디 갔나? 이게 꼭 기사를 찾아놓고 보여드리려 그러면은 곱백이 아니고 요즘 오타가 너무 많아졌어요. 제가 원래 타이핑 진짜 잘 치거든요. 근데 오타가 곱버스를 치는 곱배기를 치고 앉아있고, 보시면 이 화면 보시면은 5월 31일부터 6월 6일까지 한 주간 개인 투자자의 수면 상위 목록에 1위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입니다. 곱버스라고 불리우는 거죠. 코스닥 200이 1% 올라가면 2% 그러니까 2% 떨어지고 1% 떨어지면 2%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즉 하락 배팅을 강하게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2위인 포스코 홀딩스 SM을 합친 거만큼 1위가 압도적으로 곱버스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수가 올라갔으니까 손실을 크게 보고 있었겠죠. 거기다가 서학개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페어 3X. 이거는 이제 그 반도체 지수가 내리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내리면은 아이스 반도체 지수죠. 그게 내리면은 수익률을 3배로 얻는, 우리 곱버스가 아니라 트리플이죠. 뭐 SQQQ 같은 그런 건데, TQQQ 뭐 이런 이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하방 배팅을 지금 강하게 하고 있다. 사실 하방 배팅하는 걸 저 납득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경기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저도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회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언제 하방 배팅하면서 인버스 탈 수도 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항상 해놓으시고 ETF 매매할 수 있는 준비는 해놓으셔라 라고 말씀은 드리지만은, 아직까지 안 사고 계속 개별주로 매매를 돌리고 있죠. 특히 이제 국내 경제 성장률이 OECD 평균보다 낮아진 상황이고, OECD라는 게 대부분 선진국이고 우리는 뭘까요? 신흥국입니다. 우리 신흥국 지수에 표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흥국인데, 통상 선진국보다 신흥국의 경제 성장률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잘 알겠지만은 2등, 3등 하는 성적이 1등 되기는 어렵지만은 10등, 20등 하는 애들이 5등, 7등, 5등 이렇게 하는 건 쉽잖아요. 이게 올라가는 숫자가 빠르기 때문에 신흥국의 경제 성장률이 더 빠른 편입니다. 단순하게 보면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보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크게 보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OECD 평균보다도 못하고 있고요. 이번에 한국은행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상반기가 0.8이고, 하반기에 열심히 잘해서 1.8이면은 대충 양쪽 합쳐가지고 1.4% 정도 경제 성장률이다. 이 예측을 했는데, 하반기에 우리에게 또 짐을 떠넘긴 거예요. 만약에 하반기에도 0점대가 나오면 0점대 경제 성장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안 좋아 있고, 저는 하반기에, 경제가 개박살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지만 10월달, 9월, 10월, 11월 해가지고 전세 만기 돌아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가계부채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가계부채 문제가 은행권 리스크까지 옮겨갈 수 있거든요. 정부에서 대책을 내놔야 될 텐데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직까지 확실하게 대책이 나온 게 없어요. 실효성인 대책이 나온 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하반기도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가 과연 좋을 것인가, 지금 0.8인데 하반기 1.8이라 그러면은 올해 상반기의 경제 성장률보다 2배를 뛰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하방 배팅하는 건 납득할 수 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죠. 주식이라는 건 그 회사 또는 지수 주가의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이 있고 하한가 간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회사가 하루 만에 상한가를 갈 만큼 30%의 경제 성장률을 이루었느냐, 또는 30%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옛날에 상정회사에 근무할 때 우리 회사가 한 일주일 만에 한 20%인가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사님이 나보고 와가지고 종목 얼마나 올라가는지 직접 봐라. 왜냐면 제가 IR 부서 법무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해라 라고 했었는데, 실제 우리는 그냥 똑같은 일 하다가 IR 부서 전화 오면은 예 요즘 주가 잘 가죠 하하 하고 전화 끊고 그 다음에 나가 점심 먹고 담배 한 대 피고 커피 한잔 하고 그런 거 해. 똑같아요. 삶은 똑같아요. 이 회사가 10% 올라간지 20% 올라간지 그 회사에 있는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별 감 없어요. 보너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정확하게
지표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일단 전제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경제 지표를 거래하는 게 아니고 주식을 거래하는 거다. 그러면은 경제 지표와 주식은 완전히 동떨어지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긴 호흡을 봤을 때는 따라갑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올해 하반기 경제 성장률이 만약에 낮아진다고 했을 경우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이제 나라에서 얘기했던 것보다 한국에서 얘기했던 것보다 낮아진다면은 정말 지수가 생각보다 못 갈 수도 있다. 긴 호흡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당장 매매하는 상황에서 지금 상방 추세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가지고 미리 하방 베팅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예를 들면 주가가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올라가고 있는 이 구간에서 굳이 하방 베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하방에서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이 고점에서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여기서 하방 베팅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주식이라는 게 생각보다 오버슈팅을 할 수 있고 생각보다 언더슈팅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도 오버슈팅을 할 수도 있고 버블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주가가 올라가면 그거 먹어야 되잖아요. 생각보다 경제가 경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언더슈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지금 당장 사가지고 손실 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점들이 주식을 매매하는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그리고 아까 시황 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동성 연세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수급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수급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기술적 지표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지표 물론 중요합니다. 많은 기술적 지표도 우리가 보면서 가셔야 된다. 예를 들면은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신고가 찍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잖아요. 상방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중요한 장기 입형대 라인 제가 계속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거 지금 저점 계속 올리고 있는 추세다. 고점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굳이 여기서 주가를 버릴 필요 없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께도 인버스 우리 준비는 하지만 당장 인버스 정말 사야 될 때가 되면 내가 인버스 사자고 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아직 인버스를 사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 추세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추세 일단은 최대한 먹으면서 좀 지켜보자 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